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폭락장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그저 평온하게 조금씩 우상향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은 주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손해보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큰 폭의 폭락장도 항상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큰 폭의 폭락장에서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로 지난 20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큰 폭락장을 살펴보자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나름 큰 폭의 폭락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주식시장에는 크고 작은 폭락장과 함께 약 10년의 주기로 아주 큰 폭의 위기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잃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을 투자한 기업이나 ETF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투자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안전마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사실 매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자신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이 안전 마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하락장을 그냥 즐기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투자 금액의 일정 비중 현금 보유한 금액을 활용해서 좋은 기업의 주식과 좋은 ETF들을 싸게 매수하시면 끝입니다. 문제는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락장이 왔을 때 자신이 보유한 기업이나 ETF들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보다도 더 하락하게 될 것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기업이나 ETF 각각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말 그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50%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더 아래로 하락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분 매도를 하거나 전량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니 무조건 더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한다면 전량 매도 후 다시 저점을 찾아서 시작하려고 할 테고요.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는 없는 만큼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의 기로에서 50%의 확률이니까 본인도 최대 50%까지 부분 매도를 통해서 50%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를 매도 후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더 내려간다면 50%만큼은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내려가기 전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 버린다면 50%만큼은 조금 더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50%는 그대로 놔둔 만큼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하나는 그냥 무조건 놔두고 버티겠다는 방법입니다. 알아보기 좋게 삼성전자 우선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작년 8월 부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주가가 우상향했고 본인의 현재 심리적 안전마진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을 겁니다. 즉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11%가량 하락했어도 내가 매수한 시점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까지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30%까지 큰 폭락장을 받지 않는 이상 매도할 생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전 마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안전 마진 위에서 주가가 오고 간다면 마음 편히 수량을 모아가는 데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큰 폭락장이 와서 내가 매수했던 근처인 평균 단가 근처로 왔거나 수익률이 0%가 되기 전인 약 3에서 5% 정도를 남겨두고 내려왔을 경우인데요. 바로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 단가보다 아래로 가거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50%로 반반이고 결과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똑같이 50%의 확률만큼 50%는 그대로 놔두고 50%만 매도해서 더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해서 올라갈지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한다면 그만큼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될 테고요. 만약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바로 매수를 들어갈 테니 조금은 손실을 보게 되겠지만 그리 큰 손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전량 매도는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차피 몇 년 뒤에 보면 이 또한 얼마 안 되는 손해일 거다. 우상향 돼 있을 테니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고려해서 신중히 움직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전마진이 위에 있다면 매도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내 평균 단가나 수익권보다도 내려가려고 한다면 부분 매도를 해서 상황을 지켜보던가 전량 매도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던가 아니면 무조건 시간이 답이니 매도 없이 버티고 가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저는 왜 폭락장에서 평균 단가 근처나 수익률이 마이너스 부근에 왔을 때 50%는 그대로 두고 50%는 매도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지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S&P 500으로 보면 닷컴 버블 시기에 큰 폭락장을 받고 나서 주가가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년입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 무려 81%나 폭락했고 이 주가가 고점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계 최정상의 기업조차도 닷컴 버블 시기에 주가는 60%가 넘도록 폭락했고 이 폭락한 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닷컴 버블 폭락에서도 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5년이라는 기간만이 필요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닷컴 버블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3.5년입니다. 이런 대폭락장에서도 우량기업조차도 회복까지 어떤 기업은 15년 이상이 걸렸고 어떤 기업은 몇 년 안에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가기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15년 이상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모두 더 크게 우상향 하긴 했지만 자신의 손익 분기점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버티는 것 또한 아주 현명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자신의 손익 분기점에 왔을 때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현명한 매매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에 몰빵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개 이상 25개 이하 정도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량 기업이어도 한번 대폭락을 받았을 때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폭락장이 오더라도 회복하는 속도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폭락장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큰 폭락의 하락은 오기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고 회복도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각국의 금융 대책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미국은 미 정부와 연준이 위기 때마다 적절하게 잘 대응하면서 큰 손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정보화 시대죠. 예전처럼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서 폭락장이 오면 마냥 무서워서 매도하기 바쁜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의 경험도 했고 이제는 폭락장 이후엔 더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의 일정 비중의 현금을 항상 마련해 두고서는 폭락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나 좋은 ETF를 싼 가격에 매수하고 싶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금만 폭락해도 너도 나도 매수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더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예전처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이런 큰 폭락은 정말 만나보기 힘들 것 같고 장기적인 침체도 만나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폭락장이라 한다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가 우리가 겪게 될 큰 폭의 폭락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는 물론 엄청 큰 자연재해가 오거나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안전한 길을 간다면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장기 투자의 길은 굉장히 험하고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많이 했었죠. 워렌 버핏은 주식 시장이란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의 재산이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의 재산으로 옮겨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에 깊이 동감합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타이밍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 투자로 성공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싫어하고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진 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들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낸 결론으로 저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대로 차분히 투자를 이어나갈 뿐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겠죠. 저는 저의 투자 방법이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으로 항상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